1번 문제입니다. 정답을 제가 표시해놨습니다. 빨간색으로. 2번이 정답입니다. 틀린 거 고르시오죠? 네, 2번이 지금 틀린 겁니다. 왜 틀렸을까? 지금 자세히 보시면 비코즈가 밑줄이 뒤에까지 돼 있죠? 오브. 그러니까 지금 비코즈 오브. 원래 이렇게 안 쓰는데 띄어쓰기를 이렇게 놓은 거예요. 시험지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조심하셔야 돼.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거 모를 수도 있어서 얘기합니다. 비코즈는 접속사고요. 비코즈 오브 있죠. 비코즈에다가 지금처럼 오브가 붙으면 그러면 전치사가 됩니다. 그러면 얘들 두 개는 뜻은 같겠죠. 뜻은 같은데 자리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냐 전치사냐 구분하는 문제는 문장 전체의 접속사랑 동사 개수를 세하려 봐야 합니다. 이거 이해 가십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접속사랑 동사가 한 개, 두 개, 접 하나, 동 둘 또는 접 X, 동 하나, 접 둘, 동 셋처럼 딱 맞춰서 나왔다. 그럼 더 이상 접속사는 못 오겠죠? 그건 이제 빈칸 문제는 그렇게 푸는 건데 이렇게 밑줄 친 거 고르시오는 완성된 형태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밑줄이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마치 그거를 빈칸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자주 했던 빈칸 문제들 있죠? 우리 초보반에서도 했고 지금 우리 저녁 7시 반에 월요일 목요일 하고 있는 맞죠? 토익 유형의 수업 시간에서도 하고 있죠. 이 밑줄 하나가 빈칸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접근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마침표 한 개 단위당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우리가 봐왔던 토익 유형의 문제는 마침표 무조건 한 개인데 이 유형은 마침표 두 개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 마침표 하나입니다. 지금 끊어읽기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어라운드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to가 투부정사 같아 보이기는 해요. 맞죠? 편의상 갈로 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동사인데 수동이고요. 그리고 because of 지금 갈로를 치려고 하는데 못 치죠. 일단 모르니까 맞죠? 그리고 앞에 주어, 동사, 그리고 주격보. 네. 자, 일단은 동사가 두 개죠. 그래서 접속사가 하나는 나와야 되는데 접속사처럼 생긴 게 없어요. 그래서 of를 빼주고 because를 접속사로 해주면 딱 맞다. 그래서 정답은 2번. 틀린 거 고르시오입니다. 참고로 밑줄 친 거는 다 틀린 거 고르시오라고 시험지에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그리고요,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냥 대놓고 because라고 똑같이 접속사로 나왔는데 그럼 접속사 자리 맞네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원래 다른 접속사가 바뀌어야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어렵게 나오면. 예를 들어 지금 때문에죠, because가. 그러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거 있잖아요. 뜻이 반대인 거. 뭐 도, 올도, 이분도. 원래요, because랑 도 종류랑 바꿔서 잘 나옵니다. 그것도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전치사 같은 것도 있잖아요. 원래 전치사는 나중에 보는 거예요. 웬만하면 전치사면은 안 틀려요. 같은 전치사 자리면. 근데 진짜 틀린 거 없을 때는 막 전치사 in인데 밑줄 쳐져 있는데 걔는 in이 아니고 막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전치사 같은 경우나 지금 접속사 자체가 자리가 맞으면 일단 걔는 살짝 통과를 하시고 완전 맞았다고는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This is not an accidental occurrence. occurrence가 원래는 발생 이런 뜻인데 accidentally 우연한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연한 현상, 우연한 발생이라고 해도 되는데 합쳐서 그냥 우연한 일.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PCR observe 물고기들이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To congregate네. congregate 얘 같은 경우는 뜻을 좀 적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뜻이 뭘까? 지금 관찰되었는데 몰려들다. 예, 몰려드는 게 관찰되었대요. around 뭐뭐 주위로, 뭐뭐 주위에. 쉬림프인데 맞죠? 내가 좋아하는 쉬림프인데 여러분 쉬림프입니다. 서브웨이에서 행사하고 있는 쉬림프입니다. 네, 쉬림프. 쉬림프는 아십니까? 쉬림프 모르는 분들은 식욕이 없는 분이야. 네,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쉬림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물고기들이 쉬림프, 새우 주위에 몰리는 것은 몰려들기 때문에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문장이 없어서 그래요. 원래 문장 하나 더 있고 얘가 있으면 이해라도 가는데 밑도 끝도 없죠, 약간. 맞죠? 그래서 이건 해석으로 푼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하지만 우리 다시 풀고 나서는 복습할 때는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들이 새우 주변에 몰려드는 것이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해석까지 하시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문제는 그냥 알면은 쉽죠? 알면. 네. 근데 문제는 밑줄 친 문제는 이게 안 보여요. 분명히 이거 들으면 아는데 빈칸 문제하고 좀 달라. 그건 인정하시죠? 얘는 빈칸 문제 한 4개가 한 문제에 섞여 있는 느낌이야. 네, 그래서 얘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근에 했던 한국 외대 문제는 더 심했죠. 이거의 4배였죠. 그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그 중에서 틀린 거 고르시오 있었잖아요. 요즘엔 지금 뺐지만 맞죠? 그런 것도 공부해 놓으시면 나중에 도움은 될 겁니다. 여러분도 생각하면 그럴 거예요. 가장 높은 난이도 문제를 우리가 풀 능력이 되면 가장 하난이도는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1번 질문 있나요? 네, 1번은 설명 자체는 할 게 별로 없는 문제인데 단어 좀 챙겨달라는 얘기예요. 오늘 쉬림프 하나 챙깁시다. 아시겠죠? 할인되는 거 알아요? 서브웨이에? 홍보 대상가? 한 1200원 정도 할인해 주더라고. 세트 사 먹으면 참치랑. 네. 근데 웃긴 거는 쉬림프 할인되는데 거기 참치 추가하면 안 깎아줘요. 네.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이 문제는 3번이 정답입니다. 맞춤분이 좀 있어요. 근데 참고로 작년까지는요, 지금 이게 2003년 영대 기출이거든요. 영대 기출은 제가 2005년도까지만 공식적으로 작년에 수업을 했습니다. 왜냐면 너무 옛날 건 어려워서 안 건드렸어요. 2005년도까지는 한 바퀴 돌렸고 2006년도까지는 2바퀴 돌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제 최신 거부터 옛날 것까지 역순으로 하거든요. 예. 왜냐면 2005년도가 그만큼 어려워서 2번 돌릴 때는 안 했어요. 예. 그리고 얘들은 진짜 상위권 학생들만 따로 줘서 했는데 여러분들 일찍 왔으니까 지금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이 적어요. 이거 푼 사람이 다 합쳐봤자 지금 제가 10년 동안 가르쳤지만 이 문제 푼 사람은 100명도 안 돼요. 근데 이 문제를 맞춘 사람이 한 20% 정도인데 8가지 학생들 중에서 100명 중에 한 20명 맞췄는데 알고 맞춘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다들 어떻게 풀었는지 알아요? 이거 틀린 거 고르시오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이게 EN 붙었으니까 왠지 이게 PP 같아 보인다는 거야. 기분도 PP고 빈도 PP잖아요. BEEN 맞죠? 기분도 그렇고 그거는 맞는데 그리고 또 to 웬만하면 동사 원형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to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서 to 부정사가 되거나 아니면 to 동명사 이렇게 오는 거 아니냐. to ing 이렇게 의견이 많았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to ing 맞아요. 근데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이유는 제가 이런 걸 가르쳐줬죠. important나 importance나 다 같은 계열의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important는 형용사고 importance는 명사입니다. 보통은 attend on이라도 큰일 날 소리. depend on, dependent on 이렇게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 It is important to 동사 원형 많이 들어보셨을걸? 그래서 이거는 to 동사 원형 나와야 되는데 얘는 좀 특이해. importance라는 명사는 전치사 to를 뒤에 끌고 옵니다. 이거 따로 외워주십시오. 놀라운 것은 사전을 검색하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importance 검색할 일이 없잖아요. 잘 없을걸? 검색해도 그것까지 안 보죠? 뜻만 보고 치우지. 명사네, 중요성. 근데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세요? to가 붙을 수도 있고 for가 붙을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얘가 to 부정사인지 전치사 to인지 모르죠? 근데 예문을 보면은 to 뒤에 명사가 딱 심지어 좋은 사전에서는 명사 또는 동명사가 올 수 있다라고 적어놨어요. 그리고 to는 전치사다. 요거는 잘 안 적어놨지. 근데 뒤에 명사랑 동명사 온다고 했으면 그대로 외우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냥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importance는 명사입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이것을 문제라고 해석을 했어. 원래 이거 중요성이나 중요라는 뜻이어야 되잖아요. 맞죠? 네, 문제 또는 상황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PP는 올리지 않고 to가 전치사가 된다면 동명사는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softening 이렇게 바꾸시면 좋겠고 또 하나 더 뒤에 지금 명사가 있으니까 지금 이게 동명사이면 뒤에 동명사 뒤에 목적어로서 지금 포지션이라는 명사가 왔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importance to 명사 또는 동명사를 외우고 있다면 이 문제 적어도 3번이 틀렸다는 건 아시겠죠? 그렇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입 영문법은요 진짜 고지고대로 아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뒤통수 때리는 문제가 많죠. 근데 문제는 항상 뒤통수만 때리는 건 아니니까 너무 쉬운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쉬운 문제는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를 때는 괜히 어림짐작하지 말고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푸세요. 자기 자신을 믿어볼실해야 나중에 어려울 때도 맞춥니다. 자, 일단은 정답은 3번인데 풀이하겠습니다. no doubt 나왔죠? 요거는 의심의 여지 없이라고 거품처럼 그냥 쓰인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사실은 그냥 형용사 명사 덩어리 같잖아요. 근데 그냥 거품으로 쓰여. 마치 부사구처럼 전치사 플러스 명사처럼 그런 느낌이라고 받아주십시오. 그렇다고 no가 전치사라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의심의 여지 없이. doubt가 의심이잖아. 그래서 no doubt 하면 의심의 여지 없이, 의심하지 않고. 대열은 주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some importance가 주어인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some 복수명사 때문에 2번 고른 사람 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우리가 잘 몰라도 지금 밑줄 안 친 부분은 맞는 거잖아요. 지금 is는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뒤에 주어가 단수여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단수 맞거든요. 그러면 얘 웬만하면 안 틀릴 거야. 근데 some 뒤에 왜 복수가 안 나왔지? 그럼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some은 단복수가 다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복수랑 불가산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TION 션이 불가산 잘 된다고 했죠. 요 CE로 끝나는 스도 불가산이 잘 됩니다. 그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어찌됐든 is 때문에 얘가 단수라는 거 알면 좋겠어요. 근데 적어도 대열이 있으면 동사 뒤에 주어가 있다. 그거는 아셔야 이 문제 풀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일단 이해하셔야 돼요. 문법책이 어릴 때부터 대열이즈 많이 배웠을 겁니다. 대열이즈, 대열아. 근데 그때는 대열은 주어가 아니고 is가 되는 이유는 뒤에가 주어인데 주어가 단수다. 예를 들어가 there is people 말이 안 되거든. there are people 뒤에가 주어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뒷문장을 가기 전에 이거는 거품 처리하고 on 전치사고 both sides 그리고 in this matter. 자, 한번 보겠습니다. matter이 문제란 뜻이 있죠. 이 문제에 있어서 on both side 두 입장, 양쪽의 입장을 포지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포지션 자체가 위치, 직책이라는 뜻도 있는데 입장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서포트닝 하면은 서포트가 원래 부드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부드럽게 하는 것이 임포턴스가 중요한 뜻 될 수 있겠죠.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긴 했는데요. 요거는 좀 의역한 겁니다. 아시겠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importance to 명사 or 동명사를 외워주세요. 아시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important to 동사 원형과는 다릅니다. 분리해서 외워주세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dependent on이랑 depend on 같은 경우는 똑같은 전치사를 씁니다. 이게 to를 쓰니까 좀 특이하다고 생각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단어 좀 익혀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려운 단어라도 꼭 익혀주세요. 질문 있나요? 괜찮아요? 오케이. 들으면은 그래도 뭐 대단한 건 없잖아요. 자,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은 4번이 정답입니다. 이거 어이없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왠지 아세요? 지금 설명 들으면 이해할걸? 제가 추즈는 어제도 설명했다. 추즈 맞죠? 추즈가 원형이라고. 초이스는 명사밖에 안 된다고. 기초반 같은 경우도 첫 시간에 얘기한 거라서 조금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추즈가 동사 원형. 오 하나밖에 없는 게 과거 동사. 맞죠? 추즈니 PP. 이건 자주 써야지 까먹을 수 있으니까. 추즈. 이거 두 번 쓰는 건 여러분 두 번 써라고 두 번 쓰는 거 아닙니다. 저기다가 써놓으면 내가 자를 수가 없을 수도 있어. 네, 크기가 안 맞아서. 자, 일단 이게 동사 원형, 현재 동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과거 동사, 그리고 PP 과거 분사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건 동사 아닌 거 아시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투부정사도 목적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투부정사 오고 바로 끝날 수 없는 거지. 수동태가 되어야 끊기는 거지. 웬만하면 다 삼형식으로 보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거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지금 목적어가 없어서 틀렸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투부정사 뒤에 목적어가 없어서 틀렸다 하셔도 아무 문제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목적어 하나 살려두면 된다라고 해도 되죠. 그냥 그렇게 시험장에서 넘어가시고, 여기서는 굳이 제가 수동태로 바뀐다고 한 이유는 해석까지 하다 보면 이게 수동적인 해석되는 게 더 어울려서 그래요. 근데 시험장에서 그거 능동인지 수동인지 해석하고 있다가는 시간 다 날려요.
근데 정말 내가 100점 맞고 싶으면 이거 해석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유는 1형식도 있고 2형식도 있고 3형식도 있고 우리가 다 못 외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해석하는 게 맞아. 막말로 얘가 1형식일 수도 있잖아요. 요거 이해가십니까? 1형식이면 끊어지는 거 맞잖아. 자, 여러분 혹시나 모를까봐 하는 소리인데 투부정사도 원래 동사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형식이 상관 있는 거예요. 동사 아니어도 아시겠죠? 출신 성분을 중요시 합시다. 오케이. 이건 조금 자주 틀릴 거예요. 이 투부정사 말고 동사로 나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 자주 틀리실 겁니다. 악담하는 게 아니라 한 3-4번 틀리시면 시험장에서는 안 틀릴 거예요. 이런 문제 특히 영대에 많이 나와요. 근데 영대뿐만 아니라 공무원 시험에서도 잘 나오고 상위권 학교에서도 나옵니다. 요거 꼭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상위권 문제만 풀면 너무 힘들어서 접근을 못해서 영대 걸로 먼저 시작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그러면은 약간 궁금하실 거예요. 1번은 뭐예요? 1번 많이 골랐을걸? 100명 중에서 한 반 틈은 1번을 골랐었어. 근데 1번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있을 수 있지. 당연히 있을 수 있지. 막말로 있잖아요. 생각을 좀 안 하더라도 뭐 대시 생략될 수도 있고 뭐 어메이징이 이슬 끌고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경우 수가 많단 말이야. 다 제껴놔도. 그래가지고 이런 거 갖고 막 고르면 안 돼.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4번 보고 느낌 와야 돼.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맨 뒷자리부터 보자고. 그래가지고 끊겼는데 목적어 없어. 그러면 고르면 돼. 어떨 때? 뭐 ing나 투부정사나 아니면 동사는 아시다시피 웬만하면 목적어 와야 되잖아요. 3형식 출신이면. 그 생각 항상 하자고. 그냥 끊기면 수동태 돼야 된다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꼭 기억합시다. 그럼 다른 거 안 봐도 돼. 다른 거 보려고 하니까 좀 고통스럽잖아 지금. 한번 볼게요. 3번. 일단은 how가 나왔네. 일단 is가 동사고 get 같은 경우는 접속사겠죠. there는 또 나왔네. 주어 아니고. 이게 동사인데 지금 오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부사처럼 쓰일 수 있습니다. 배운 사람 있고 안 배운 사람이 있어서 하는 소리예요. 오벌이 전치사도 되는데 오벌은 이상이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겠지. 그럼 마치 전치사처럼 쓰이잖아요 해석은. 그런데 부형명이라고 할 수 있고 부형명이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3,000까지가 형용사디. 숫자거든요. 300,000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노? 지금 3,000까지가 형용사입니다. 형이라고 적기가 좀 그렇긴 해요. 맞죠? 그리고 뮤추럴도 형용사네. 펀드가 명사기는 해. 그냥 뮤추얼 펀드라고 했어요 그냥. 별로 이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일단 동사 2개고 대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메이징은 뭐 하는 거예요? 혹시 이거 알아요? 어메이징은 뭐 하는 놈인 것 같아요? 혹시 알아요? 지금 올 거 다 왔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시 주어고 이주 동사고 대시 와서 대시 주격 보호인 것 같고 이거 명사절인 것 같거든요. 그럼 뭐 how랑 어메이징은 뭐 하는 놈이야? 혹시 이거 아는 사람 있나요? 혹시 알아요? 보도치까지 생각을 하셨구나. 예,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나 보네. 네, 어제 수업 시간에 도치되는 거 얘기하는 거 혹시 기억나요? 맞다. 초보자는 아직 안 했지 맞죠? 자, 이거 얘기는 할게요. how 일단 어제랑 조금 다르게 쉽게 설명할게요. how가 있으니까 how가 나오잖아요. 그럼 도치가 잘 일어나요. 이렇게 외워주세요. how형 주 비동사, how 부 주어 일반 동사. 어제 거보다는 쉬워. 그냥 일단 외워요. how가 나오면 지금 느낌 뭡니까? 왜 도치인지. 형용사가 앞에 온다는 게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비동사 뒤에 형용사 올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그 형용사가 앞으로 당겨지는 거야. 어제 이제 7시 반에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뭐 which나 뭐 when이나 뭐 how나 제가 막 how는 얘기 안 했지. 그 막 의문 형용사처럼 해가지고 명사 끌고 올 수 있다고는 얘기했는데 그거랑 비슷한 느낌인데 조금 다른 원리예요. 원리는 비슷한데 좀 다른 문법이에요. how는 그냥 따로 외우세요. how형 주 비, how 부 주 동. 외우는 방법. 비동사는 원래 이 형식이잖아. 그래서 형용사가 원래 있었을 거야. 그 형용사가 앞으로 당겨질 거예요. 그러면 이 일반 부사, 이 부사는 뭘까? 그냥 일반 동사는 원래 부사 꾸며주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ing, amazing이 원래 is 뒤에 있던 거예요. 아시겠죠? 원리는 어제 배운 거랑 비슷해. ing나 pp나 효용사나 잡아당긴 거야. 아시겠죠?
얼마나 어메이징한가 이런 뜻이에요. 그럼 how는 여기서 왜 접속사 안 되냐고요? 의문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when, where, why, how는 원래 물음표 붙으면 그냥 의문사예요. 접속사가 아니고 우리 어릴 때는 처음에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게 의문사인지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그냥 where 하면 어디니 맞죠? 이렇게 질문하는 의문사, 접속사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물음표가 지금 없는데 왜 의문사냐고 묻는다면 이게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음표 붙으면 이게 직접 의문문이라고 해요.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간접적으로 감탄사를 남발하거나 아니면 좀 어찌하지 않은가 이 감탄사지 맞죠? 아니면 약간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듯한 빌 혼자 얘기하는 그런 빌 그럴 때 의문사를 쓰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는 how가 접속사 역할 못합니다. 근데 밑줄이 없기 때문에 절대 틀린 건 아니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how amazing 자리에 밑줄이 와야 되는데 얘들은 거기에는 신경도 안 쓰고 머리가 좋게 이리즈에다가 밑줄을 딱 꺼놨어요. 그러니까 1번을 고르지. 요거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문장이 이상했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얼마나 어메이징한가 이렇게 던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질문 있나요? 그러면 4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how, 형, 주, 비 그리고 how, 부, 주, 동 외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주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기 비동사 대신에 일반 동사 막 집어넣고 밑줄 그어놓고 그럴 거예요. 아시겠죠? 4번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 뭔가 싶을 거예요. 네, 뭔가 싶을 거예요. 지금 정답 적어 놓은 게 참 거시기하죠. 보이십니까? 제가 지금 바꿔놓은 거거든요. 빨간 걸로. 그러니까 so a small piece of였는데 piece of gold였는데 so small a piece로 바꿔놨어요. 지금 순서가 어떻게 바뀐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piece가 small이랑 바뀐 건가? 헷갈린다. 그게 아니지. sorry. 그냥 어의 위치가 바뀐 거죠.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게 치면 so a도 이상하다 느낌이. 그래도 so a가 훨씬 나아 보이지 않나요? 그건 아니야. 영어를 많이 봤다면 그럴 수는 있겠다. 이거 문법 얘기를 해드릴게요. 문법은 이거는 이렇게 배우면 돼요. 토익 할 때는 언급 안 했던 건데 영어 보통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워요. 이거는 중2, 중3에서 많이 배워요. 제가 기억이 잘 없는 거는 제가 중2 때부터 영어를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기억이 없으면 다 중2 때부터 배운 거라서. 서치 혁명, 여러분 서치 혁명 들어보신 분 있어. 들어보신 분들은 학원 좀 다닌 거지. 토익에서 잘 안 다루니까 이거는 중고등학교 때 기억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중고등학교 때 학원을 다녔거나 과외를 하신 겁니다. 서치 혁명, 서치 혁명. 그러면은 뭐 이제 배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so는 뭘까? so, 형, 명. 야, 이거 이유 없이 외우셔야 됩니다. 좀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요.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요?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토익에서는 안 나오지. 편입에서 나와요. 여러분, 서치어 혁명, 소, 형, 명. 이거 외우셔야 되거든요. 어떻게든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거 갖고 근데 여러 말 하다 보면 외워지겠지, 이 시간에서.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거는 좀 별로 도움되는 건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서치어 혁명을 먼저 외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소는 이제 어랑 형용사가 반대로 바뀐다. 그냥 이렇게 외웠어요. 그러니까 리듬 타는 게 좋지. 서치어 혁명. 한번 속으로 새겨보세요. 서치어 혁명, 서치어 혁명, 소 혁명. 요거는 솔직히 의미 부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묻지마식으로 암기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난 서치어 혁명이 좀 입에 와닿던데. 서치어 혁명. 자, 이 느낌으로 아시겠죠? 서치어 혁명, 서치어 혁명 이렇게. 그리고 소 혁명. 사실은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건 좀 그렇다. 녹화하기가. 녹화 끄고 얘기할까? 재미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소, 형 오면 이건 좀 아니다. 그냥 외우시기 바랍니다. 말하기가 좀 부끄럽네요. 아니 연관성이라도 있으면 얘기하겠는데 그런 게 없어서요. 서치어 혁명 리듬 타시는 게 난 나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소가 나왔는데 어가 바로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소, 형, 명 이렇게. 이렇게 외워야지 싶다.
서치어 혁명이라고 외우고 이건 형아라고 외웠다. 소띠 형아다. 소띠 형아. 내가 소띠거든. 남자분들은 소띠 형아입니다. 소띠 형아예요. 형아라 하기 좀 그런데 소띠 형아입니다. 아시겠죠? 여자분들도 형아라고 부르세요. 제가 소띠예요. 소띠 형아가 명은 좀 그 명사 와야겠지. 서치어 혁명이 근데 낫다 나는. 리듬 타는 건 좋죠? 서치어 혁명 이렇게. 이거 진짜 어렵더라고 나는. 그래서 그냥 이거 좀 강조합니다. 일부러 시간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하면 기억에 남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보겠습니다. 더 포인트가 주어고 is가 동사, 대시 주격보인 명사절, 위가 주어, have가 동사. 그러면 so small이 그러니까 이거 다 합쳐서 그냥 목적어 취급하면 되는 거예요. 덩어리째. 좀 어수는 이상하죠. 어수는 이상하긴 한데 전부 다 덩어리째 목적어라고 생각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골드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절이 또 나왔고 또 it 조동사 수동태 동사 원형 수동태가 아니고 beyond는 전치사거든요. 그냥 비동사 왔고 비동사 뒤에 전치사 나오는 거는 이상하지도 않죠. 이제 비동사 뒤에 전치사 올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ability까지 거품 to cut it 갈로치기. to cut은 투부정사고 it은 to cut의 목적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뭐 so 형어명 나오면 묶어가지고 명사 덩어리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so small이 좀 강조해주고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는 아셔야겠죠. 너무 뭐뭐 해서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는 있어요. 자, 강조해 준다고 했죠. 그래서 so small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너무 작아서 이렇게, 너무 작아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해 줄게요. 그 와중에 so that까지 나왔죠. 맞죠? 그 와중에 so that까지 나왔으니까 너무 작아서 that이야하다. 자, 문법 하나 더. so 물결 that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투투는 너무 뭐뭐 해서 뭐뭐 않다고 so that은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beyond가 뭔지 뜻을 혹시 아십니까? 지금 왜 없다라고 해석되는지 아십니까? beyond가 약간 뛰어넘다, 극복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뛰어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beyond our ability면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다 해서 오히려 나쁜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된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so that이 않다가 아닙니다. beyond our ability가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번역을 어떻게 했지? 컷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해석한 겁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포인트 같은 경우는 문제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금 조각이 너무 스몰해서 그것을 자를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게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 거죠?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능력을 뛰어넘는다는 거. 요거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독해 지문에 이렇게 나오면 해석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아시겠죠? beyond는 원래 좋은 겁니다. 극복하다. 근데 뛰어넘다라고 해서 능력 바뀌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beyond는 전치사라는 거 잊지 마세요. 원래 beyond는 뒤에라고 해석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래도 알아는 둡시다. beyond. 질문 있나요? 네.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뛰어넘다가 좋은 뜻이 될 수도 있고 나쁜 뜻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 지금처럼 우리의 능력을 넘는 것이다라고 하면 나쁜 뜻이 되고 웬만하면 좋은 뜻입니다. 아시겠죠? 좋은 질문입니다. 또 질문 있나요? 그러면 5번으로 가봅시다. 5번입니다. 정답은 2번. 자, 점점 갈수록 미궁수로 뭐 이런 문제들밖에 없나 싶으실 거야. 맞죠? 요거는 그냥 수법 문제니까 차분하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여기 be supposed to 구문인데요. 지금 ing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원형처럼 생기지도 않았다, 그지? 맞죠? 근데 ing 가리면 그게 원형인 건 아시죠? 근데 업까지 왜 나온지는 혹시 눈치 까시겠습니까? 이어동사야. 수거가 아니고 그냥 전치사나 부사 같은 게 동사랑 붙어서 한 단어처럼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동사 원형이든 ing가 붙든 pp가 되든 따라 부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통 up이나 of나 뭐 그런 게 붙어 있으면 수거가 아니고 한 덩어리의 단어라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be supposed to 동사 원형. 주의할 점, 이 수동태 형태 됐을 때 수거입니다. be supposed to 동사 원형입니다. 자, 그러면 suppose는 뜻이 뭘까? 가정하다, 뭐 예정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be supposed 하면은 뭐뭐 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뭐뭐 할 예정이다 또는 뭐뭐 하게 되어 있다 같은 말이죠. 근데 뭐뭐 하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굳이 제가 쓰는 이유는 이게 나름 수동어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는 뭐뭐 하게 되어 있다인데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생각을 해보면 뭐뭐 할 예정이다랑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수동태인데 뭐뭐 할 예정이다로 바로 얘기하면 와닿지가 않고 좀 이상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좀 변화하는 과정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찹이 뭐냐? 찹이 원래 이렇게 맞죠? 찹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이제 분이나 초 같은 걸 나눠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뭐뭐 하게 되어 있다, 뭐뭐 할 예정이다, 아니면 뭐뭐 해야 한다. 약간 그런 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be supposed to 동사 원형만 외우시면 이거 1천 문제가 되겠습니다. 구조 파악을 한번 볼게요. all these clocks가 주어네요. 복수 주어. are supposed 수동태 동사. 그리고 뒤에 붙은 to 부정사는 그냥 놔둘게요. for us 우리를 위해서. 뭐 the day. 자, 뒤에 거 좀 볼게요. 이거는 그냥 다 거품 처리하면 될 것 같아서 꺼낼기는 따로 하기가 좀 그러네. 뒤에 다 거품 처리하시고 the day도 그냥 시간 부사겠죠. more or less도 그냥 갈로 치시고 다 거품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more or less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냥 원래 좀 더 또는 덜 그냥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를 그냥 시간, 분, 초로 나누어야 할 예정이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나누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be supposed to 동사 원형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나요? 옛날 문제는 진짜 풀기가 싫어요. 근데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귀중한 문제들이니까 포인트라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